모른 척하고 있단 생각 안 해봤어? 헬스장 맞은편 한정식집, 임신한 배를 쓰다듬으며 당당하게 말하는 최윤아 앞에서 윤선영이 꺼낸 한마디였습니다. 곧 제가 이 집 주인이 될 테니 정리하시죠. 라고 말하며 콧웃음 치던 상간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죠. 1년 전 남편의 카톡 미리 보기를 본 그날부터 윤선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과 아들의 취업을 위해 침묵했던 시간, 그것은 과연 나약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전략이었을까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반, 재래시장 지붕을 두드리는 물방울.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윤선영은 반찬가게 셔터를 올리며 조용히 불을 켰죠. 김치독을 열자 익어가는 냄새와 마늘 내음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20회째 같은 시간 같은 손짓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었지만 1년 전부터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뒤집혀 있던 남편 박철수의 휴대폰, 늘 비슷한 문구의 메시지가 미리 보기로 떴었죠. 오늘도 자기가 꿈에 나왔어. 와이프랑 얼른 정리해요. 1년 전 그날 차 안에서 그 미리 보기를 본 윤선영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55의 나이에 처음 느껴보는 배신의 무게였죠. 박철수가 새벽에 들어와 코를 골며 잠들 때까지 윤선영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연이 결혼까지, 민수 취업까지, 그때까지만 참자 윤선영이 택한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아이들의 앞날을 위한 방패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불을 켜고 같은 속도로 고춧가루를 풀었죠. 흔들리면 넘어진다는 걸 알기에 더욱 단단히 일상을 붙잡았습니다. 오전 6시가 되자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에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윤선영은 막 볶아낸 멸치볶음을 접시에 담으며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죠. 시장 골목 끝 정육점.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영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남편분도 잘 지내시죠? 예, 뭐 늘 그렇죠. 회사 일이 바빠서 잘 못 봅니다.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윤선영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철수가 어제도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거든요.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는 분명 여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선영은 모른 척했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점심 무렵 단골 손님 몇 명이 들어와 반찬을 골랐습니다. 윤선영은 능숙하게 계산을 하며 덤으로 김치를 더 담아주었죠. 가게 운영 20년의 내공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장님은 참 부지런하셔. 남편분이 복 받으셨네. 손님의 말에 윤선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이라 과연 누가 복을 받은 건지 알 수 없었죠. 손님이 나간 뒤 윤선영은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딸 지연의 사진을 바라봤죠. 내년 봄 결혼을 앞둔 딸의 행복한 얼굴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지연이를 위해서라도. 오후가 되자 김미정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절친인 김미정은 윤선영의 표정만 봐도 마음을 읽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1년 동안
윤선영은 김미정에게도 비밀을 지켰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말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선영아, 오늘 성당 성가대 연습 있는데 같이 갈래? 아니, 오늘은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쉴게. 김미정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선영을 바라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의 배려였죠. 김미정이 나간 뒤 윤선영은 다시 김치를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다 부르터도 아프지 않았죠.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녁 7시 가게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선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들 민수가 공무원 시험책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죠. 엄마, 수고하셨어요. 저녁은 제가 차려놨으니 드세요. 고마워. 아빠는 오늘도 야근이래요. 걱정 마시고 드세요. 민수의 말에 윤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아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윤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밤 10시 박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윤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박철수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윤선영은 박철수의 외투 주머니를 살폈죠.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강남의 어느 와인바 영수증이었죠. 2명분의 와인과 안주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선영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일도 이제는 익숙해졌죠. 침실로 들어간 윤선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박철수가 코를 골기 시작할 때까지 윤선영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새벽 2시 윤선영은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찬물을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행복하게 잠들어 있겠죠. 하지만 윤선영에게는 그런 평온함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윤선영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딸의 결혼식까지, 아들의 취업까지,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죠. 정말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끝날까? 아니면 또 다른 핑계를 찾아 참아야 할까? 다음 날 오후 윤선영은 김미정과 함께 시장 통로 끝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가게 일이 끝난 뒤 잠시 쉬는 시간이었죠. 김미정이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선영아, 내가 요즘 다니는 헬스장 있잖아. 거기서 좀 신기한 일이 있어서. 윤선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김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필라테스 강사 쌤 보조로 일하는 젊은 애가 있는데 요즘 좀 이상해. 락커에 레몬 사탕 잔뜩 쌓아놓고 운동하다 말고 화장실 가서 토하고 오늘은 카톡에 엽산 사진까지 올리더라. 김미정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헬스장 거울 앞에서 찍은 셀카였는데 배를 살짝 쓰다듬는 손짓이 눈에 띄었죠.
임신한 것 같은데 결혼 안 한 애거든. 근데 낯이 좀 익은 것 같아서 혹시 이 사람 우리 가게 오는 손님 아니야? 윤선영의 손이 종이컵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최윤아였습니다. 35살 헬스장 필라테스 보조 강사. 몇 달 전부터 가게에 들러 김치며 반찬을 사가던 단골이었죠. 응, 최윤아 씨. 김치 사러 종종 오는 단골이네. 아, 맞다. 지난번에 내가 김치 서비스로 더 담아줬던 그 아가씨구나. 근데 이 애가 요즘 누구랑 사귄다고 하더라. 헬스장에서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오빠 이혼하고 올 거죠? 라는 말이 나오던데 유부남인가 봐. 윤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년 동안 의심만 하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대담하네. 윤선영은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김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죠. 그러게 말이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임신까지 했으면서 유부남이랑 사귀다니 본처는 알고 있을까? 가게로 돌아온 윤선영은 카운터 서랍에서 얇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죠. 오늘 날짜 오후 3시 최윤아 임신 추정 헬스장에서 입덧 증상 엽산 복용 중 유부남과 교제 중 아직 박철수와 최윤아의 관계를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윤선영의 직감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었죠.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박철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야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자. 윤선영은 문자를 읽고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확인해야겠다고. 그날 밤 윤선영은 박철수가 나간 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끝자락 포장마차에서 택시를 잡아 박철수의 회사 근처로 향했죠. 회사 건물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박철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퇴근했거나 다른 곳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컸죠. 윤선영은 헬스장 근처 카페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카페에서 드디어 박철수를 발견했죠.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역시 최윤아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최윤아가 박철수의 손을 잡으며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입모양을 보니 오빠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최윤아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박철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사진 같았는데 박철수가 그것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최윤아는 배를 가리키며 무언가 설명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을까요? 박철수가 조금만 더 기다려라는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최윤아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윤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2장, 3장.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죠.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윤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박철수를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박철수가 들어왔죠. 회사 일이 많아서 늦었어. 너도 알잖아. 박철수의 말에 윤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박철수는 윤선영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윤선영에게 그 말은 순순한 수긍이 아니라 종결을 향한 각오였죠. 월요일 오후 윤선영의 반찬 가게에 최윤아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사한 옷차림이었죠. 배는 아직 티가 나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임산부 특유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지난번 오이지 맛있어서 또 왔어요. 고마워요. 오늘은 깻잎 장아찌도 괜찮아요. 윤선영은 담담하게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최윤아가 계산대 앞에 에코백을 올려놓는 순간 가방이 살짝 벌어졌죠. 안쪽에 산모 수첩, 모서리가 비쳤습니다. 윤선영의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졌습니다. 여기 오이지랑 깻잎 장아찌요. 맛있게 드세요. 최윤아는 윤선영이 뭔가 봤다는 걸 눈치챘는지 황급히 가방을 닫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최윤아가 나간 뒤 윤선영은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산모 수첩 확인 임신. 확실 저녁 7시쯤 반찬 주문 카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윤선영은 주문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죠. 최윤아가 실수로 잘못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비타민 D랑 엽산 필수래요. 근데 요즘 너무 피곤 사다 주세요. 오빠. 윤선영은 재빨리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몇 초 뒤 메시지는 삭제되었고 최윤아가 다시 글을 올렸죠. 어머, 실수로 잘못 올렸네요. 그 순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노인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 철수가 젊은 여자랑 다닌다며? 윤선영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동네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모양이었죠. 어머니, 별일 아니에요. 아마 회사 직원이랑 업무상 만난 걸 오해한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선영아. 내가 늘 말하지만 집안은 여자가 지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해. 예, 어머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윤선영은 카톡 캡처 옆에 시어머니 전화 동네 소문 확산이라고 메모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지연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엄마, 웨딩홀 계약서예요. 드디어 확정했어요. 봉투 위에는 예식장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죠. 잘했네. 이제 진짜 실감 나겠다. 엄마, 이번 주말에 셋이 같이 밥 먹어요. 아빠도 불러서 가족 식사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윤선영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날은 꼭 다 같이 먹자. 하지만 그날 밤 박철수는 또 연락도 없이 늦었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거는 순간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집어들어 보니 약국 영수증이었습니다. 품목에는 엽산정, 철분제가 또렷했죠. 회사 물류가 엉켜서 바쁘다며 엽산이랑 철분제를 사러 간 거예요?
박철수가 깜짝 놀라며 영수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아, 그게 동료 부탁으로 대신 산 거야. 요즘 약국이 줄 서서 힘들잖아. 윤선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짓말도 맞게 좀 해요. 임산부 약을 남한테 대신 사달래? 세상에 그런 부탁하는 동료가 어디 있어요? 박철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방에서 나왔죠. 분위기를 감지한 듯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웨딩홀 계약은 나 혼자 진행할게. 아빠는 됐어. 민수도 거실로 나와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아빠 일은 신경 쓰지 마. 가족이 한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가족 같지 않았습니다. 윤선영은 손에 든 영수증을 투명 파일에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 집안이 무너지는 소리를 이제는 다 들을 수 있구나. 다음 날 김미정이 반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선영아, 내가 어제 본 거 얘기해도 돼? 뭔데? 어제 저녁에 헬스장 갔다가 그 최윤아를 봤는데 누구랑 통화하면서 울더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애 아빠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윤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라커룸에서 다른 강사한테 하는 말도 들었어. 넉 달째래 이제 배도 나오기 시작한다고. 미정아, 내가 본 거 다 적어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날짜, 시간, 장소 다 기억나. 내가 본 거, 들은 거 전부 정리해 줄게. 고마워. 내 말이 큰 힘이 될 거야. 김미정이 돌아간 뒤 윤선영은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아직 전화하지는 않았지만 준비는 시작해야 할 때였죠. 그날 저녁 박철수가 거실에서 윤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회사에서 해외 발령 얘기가 나왔어. 6개월 정도. 윤선영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뻔한 거짓말이었죠. 그래요? 언제부터? 다음 달부터일 것 같아. 윤선영은 박철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해외 발령이 아니라 다른 집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랑 살 집.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선영이 덧붙였죠. 오늘 당신 가방에서 원룸 전단지 봤어요. 동그라미까지 쳐놓고.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약속했던 가족 식사 날이었죠. 하지만 박철수는 또다시 핑계를 댔습니다. 긴급 출장이 생겼어. 부산 거래처 문제로. 지연은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빠, 진짜 출장이에요? 가족 식사하자고 일주일 전에 말했잖아요. 미안하다. 다음에 꼭 같이 먹자. 박철수가 나간 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차 내비게이션 봤는데 부산 아니고 경기도 찍혀 있던데요. 윤선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다 아는 거였죠. 괜찮아. 우리끼리라도 맛있게 먹자. 세 사람은 집 근처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지연이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 애썼지만 빈자리는 너무 컸죠. 그날 밤 박철수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현관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도 보고 싶어. 조금만 참아. 곧 정리할게. 윤선영은 거실 불을 켰습니다. 박철수가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죠. 계속 통화하세요. 정리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선영아, 이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요? 1년 동안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박철수는 휴대폰을 주워들고 급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윤선영 앞에 앉았죠. 선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이제 와서 사과요? 그 여자 임신했다면서요. 넉 달이라고 하던데. 박철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동네 소문도 났고 시어머니도 아시고. 박철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줘.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윤선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리요? 뭘 정리한다는 거예요?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 여자한테는 이혼한다고 하고 나한테는 정리한다고 하고. 도대체 진실은 뭐예요? 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윤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죠.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라니.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 씨 아내 되시는 분이죠. 윤선영은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오빠 거기 있죠? 오늘 저랑 있다가 간 거 아세요? 이제 그만 놔주세요. 윤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놔주는 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리고 아가씨네. 아가씨가 낳을 아이는 법적으로 혼외자예요. 사생아라고도 하죠. 그거 알고 계세요? 최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곧 해결될 거예요. 오빠가 이혼하면 이혼 안 해요. 절대로. 특히 지금은. 왜요? 이미 끝난 사이면서. 윤선영은 피식 웃었습니다. 끝났다고 누가 그래요? 박철수 씨가 그랬나요? 거짓말쟁이 말을 믿으시네. 전화를 끊고 윤선영은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하세요. 그 여자와 아이냐, 이 가정이냐? 박철수가 대답하려는 순간 지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아빠, 다 들었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민수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아빠, 그냥 나가세요. 엄마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시고. 박철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이 모두 등을 돌린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큰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잠시 나가 있을게. 생각을 정리하고. 올게. 윤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가 나간 뒤 지연이 엄마를 꼭 안아주었죠. 엄마, 이제 우리가 지킬게요. 힘내세요. 오후가 되자 김미정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선영아,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내가 적어둔 거. 줄게. 날짜, 시간, 최윤아가 한 말들 다 있어. 김미정이 건넨 수첩에는 빼곡하게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선영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었죠. 고마워. 정말 큰 힘이 돼. 그때 윤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며칠 전 상담 예약을 해둔 곳이었습니다. 윤선영 고객님,
내일 오후 2시 상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선영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선영아, 철수가 집 나갔다며? 잠시 나가 있겠대요. 그 여자 때문이지? 내가 철수한테 전화했더니 울먹이면서 미안하다고만 하더라.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쿡쿡 찍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그래도 차마 남자들. 다 그래, 잠깐 정신 나간 거야. 윤선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한계가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임신? 네. 이제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못된 놈 집안.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다음 날 오후 2시 윤선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미정이 소개해준 여성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검토했죠. 친구분이 작성하신 메모, 카톡 캡처, 영수증, 사진 모두 좋은 증거가 됩니다. 유책 배우자가 명확하네요. 이혼은 아직 원하지 않아요. 딸 결혼이 2달 뒤고 아들도 취업 준비 중이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일단 증거 보전을 확실히 해두시고 재산 관련 서류도 준비하세요. 특히 명예 변경이나 처분을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을 아이는요? 현재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그 아이는 혼외자로 출생 신고됩니다. 남편분 호적에 올릴 수 없어요. 윤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친구분이 직접 본 내용을 사실 확인서로 작성하면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공증까지 받으면 완벽하고요. 알겠습니다. 친구한테 부탁해 볼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윤선영은 김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본 거 사실 확인서로 만들어야 한데 도와줄 수 있지? 당연하지, 뭐든 할게. 내일 당장 공증 사무실 가자. 고마운 친구의 목소리에 윤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로 돌아오니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윤아였죠. 이번에는 배가 조금 불러 보였습니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요. 아니에요. 꼭 해야 해요. 저도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윤선영은 차갑게 최윤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이혼해 주세요. 전 아이 아빠 없이 키울 수 없어요. 그건 아가씨가 선택한 일이에요.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잖아요. 최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이 잘못인가요? 전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 남의 가정 파괴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최윤아를 보고 놀란 듯 했죠. 엄마, 이분은? 손님이야. 이제 가시려던 참이었어. 최윤아는 지연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가게를 나갔죠. 지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혹시? 신경 쓰지 마, 별일 아니야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영아, 내일 잠깐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윤선영은 답장했습니다. 카페 말고 집으로 와요. 증인 필요하면 지연이도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오전 박철수가 집으로 왔습니다. 며칠 사이 많이 초췌해 보였죠. 거실에는 윤선영과 지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아빠, 저 다 알아요. 그냥 본론만 말하세요. 박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내가 잘못했으니 위자료도 충분히 줄게. 윤선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지연이 결혼 끝나고 민수 취직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요. 윤아가 곧 아이를 낳아. 그 아이한테도 아빠가 필요해. 지연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한 건 알면서 왜 우리한테 아빠가 필요한 건 몰랐어요? 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선영이 서류 봉투를 꺼냈죠. 이혼은 안 하지만 별거 합의서는 쓸 수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윤선영은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생활비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입금 둘째, 재산. 처분 금지 셋째, 지연이 결혼식에는 반드시 참석. 박철수는 서류를 읽어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사인할게. 그리고 하나 더, 그 여자와 그 아이에 대한 어떤 법적 보장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혼하기 전까지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습니다. 지연이 일어나며 말했죠. 아빠, 이제 가세요. 결혼식 날 다시 봐요. 박철수가 나간 뒤 윤선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 결혼 앞두고 이런 일이 엄마가 왜 미안해요. 다 아빠 잘못이죠. 오후가 되자 김미정이 공증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윤선영은 가게를 잠시 닫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공증 사무실에서 김미정은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최윤아 씨가 헬스장에서 입덧하는 것을 여러 번 봤고 임신 관련 대화도 직접 들었습니다. 공증인이 내용을 정리하며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시는 거죠? 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입니다. 사실 확인서가 완성되자 윤선영은 김미정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런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바보야. 우리가 얼마나 오랜 친구인데. 저녁이 되어 가게로 돌아오니 민수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왔다 갔죠? 응, 어떻게 알았어? 현관에 아빠 신발 봤어요. 엄마 힘들면 우리한테 기대요. 민수의 따뜻한 말에 윤선영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이 있잖아. 그날 밤 윤선영은 모든 증거, 자료를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카톡 캡처, 영수증, 사진, 사실 확인서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시간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죠. 일주일 뒤 윤선영의 휴대폰으로 최윤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꼭 만나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헬스장 맞은편 한정식집에서 기다릴게요. 윤선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윤선영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최윤아만 오는 게 아니었죠.
박철수도 함께였습니다. 아마 최윤아가 박철수를 불러낸 모양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최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죠. 배가 이제 확실히 불러 보였습니다. 사장님 다 아시죠? 저 임신한 지 5달 된 거. 저희 서로 사랑해요. 최윤아는 콧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곧 제가 이 집 주인이 될 테니 정리하시죠. 박철수가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윤아야, 그 얘긴 지금. 윤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입꼬리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너 내가 모른 척하고 있단 생각 안 해봤어? 최윤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게 내가 준 마지막 은혜였어. 윤선영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진, 영수증, 카톡 캡처, 그리고 김미정의 사실 확인서까지 1년이에요. 내가 알고 지낸 지 1년. 당신들이 카페에서 만나는 것도, 산부인과 가는 것도, 심지어 약국에서 엽산 사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박철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선영아,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이 차에 휴대폰 두고 내렸을 때 메시지 온 거 다 봤어요. 자기야, 보고 싶어? 곧 정리할게. 그날 새벽 나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어요. 최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윤선영은 최윤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딸이 내년 봄에 결혼해요. 아들은 공기업 시험 준비 중이고 내가 그때 난리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 인생이 엉망이 됐겠죠. 그리고 박철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류 정리는 절대 안 해요.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니까. 최윤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임신했다고요. 이 아이는 어떡하라고요? 윤선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아이, 그 애는 세상에서 불륜녀의 자식으로 불릴 거야. 최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진실이잖아. 내가 이혼 안 하는 한 그 아이는 영원히 혼외자야. 호적에도 못 올리고. 윤선영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사랑이라고 했니? 그래, 그 사랑의 결실.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 하나 제대로 달았네. 첨년 자식. 박철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잠깐만. 난 그럴 생각은. 윤선영은 박철수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너는 이제 서류상으로만 남편이야. 짐 싸서 나가. 젓가락이 테이블에 떨어지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최윤아는 울며 불며 박철수에게 매달렸죠. 오빠,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어떡해요? 박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오가던 거짓 약속들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윤선영이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도 다 선임했어요. 재산 가처분 금지 신청도 끝났고요. 건드리지 마요. 한정식 집을 나온 윤선영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1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뒀던 말을 모두 쏟아낸 순간이었죠.
억울했던 시간들, 참았던 굴욕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지영과 민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지연이 엄마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엄마, 뭔가 시원해 보여요. 윤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오늘 묵은 체증이 좀 내려간 것 같아. 민수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더는 참지 마세요. 그래, 이제 안 참을 거야. 그날 밤 박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선영은 받지 않았죠. 문자가 연이어 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윤선영은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이제 더는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였죠. 김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오늘 다 끝냈어. 잘했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바보야. 이제 새 출발이야. 너를 위한. 윤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는 거짓말을 들을 필요도 모른 척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4달이 흘렀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토요일, 지연의 결혼식 날이었죠. 윤선영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연보라색 한복이 단아하게 어울렸죠.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박철수도 별거 합의서대로 참석했지만 식이 끝나자마자 사라졌죠. 일주일 뒤 윤선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윤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인정됩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요. 그 무렵 최윤아는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박철수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죠. 최윤아가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빠, 왜 안 와요? 우리 아기 낳았는데. 박철수는 문자로만 답했습니다. 미안, 선영이가 이혼한 해준 데에 호적도 못 올려. 최윤아는 절망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이 닥친 것이었죠. 한 달 뒤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선영 대 최윤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죠. 최윤아는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최윤아는 원고 윤선영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지급하라. 최윤아는 울먹였습니다. 판사님, 저 지금 혼자 아이 키우느라 일도 못하고 있어요. 그 돈을 어떻게 하지만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최윤아는 결국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했죠. 엄마, 나 잘못했어. 도와줘. 최윤아의 부모는 딸의 불륜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시골로 내려가 아이를 키우게 되었죠. 헬스장 일도 그만두고 서울 생활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공기업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붙었어요. 이제 윤선영은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박철수 씨입니다. 재산 분할은 8대2로 요구합니다. 박철수는 항변했습니다.
8대2는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1년 이상 지속된 불륜, 상간녀 임신, 가정유기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재판부는 윤선영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집과 예금 대부분이 윤선영에게 돌아갔죠. 박철수에게 남은 건 빚과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회사에서의 징계였습니다. 불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박철수는 대기 발령을 받았죠. 박 부장, 이런 스캔들로 회사 이미지 실추시켜서 어떻게 하나. 박철수는 결국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마저 재산 분할로 윤선영에게 가야 했죠. 최윤아는 박철수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안고서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나 손해배상금도 내야 하고 혼자 아이도 키워야 해요. 박철수는 피했습니다. 나도 빈털털이야. 집도 없고 직장도 잃었어. 그럼 우리 아이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철수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최윤아는 길거리에서 아이를 안고 울부짖었죠. 사기꾼, 거짓말쟁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불륜녀가 결국 버림받았대. 남의 가정 파괴하더니 천벌 받는구나. 그 아이가 불쌍하지. 사생아로 태어나서 최윤아는 결국 부모님이 사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죠. 취업도 안 되고 손해배상금 독촉은 계속되고 아이 아빠는 잠적했으니까요. 1년 뒤 윤선영은 시장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새 출발을 한 것이었죠. 개업식 날 지연이 임신한 몸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드디어 엄마만의 공간이 생겼네요. 민수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이제 정말 엄마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김미정이 들어오며 카톡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영아, 이거 봐. 최윤아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대. 시골에서 필라테스 학원 차린다고 헬스장 강사들한테 돈 빌렸다가 못 갚았나 봐. 윤선영은 담담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그리고 철수 씨는 제주도에서 일용직 하고 있다던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최윤아의 어머니였죠. 선영 씨, 제 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손해배상금 조금만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어머니가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법원 판결은 바꿀 수 없습니다. 딸이 혼자 아이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해요. 정신병원도 다니고 있어요. 제발. 윤선영은 단호했습니다. 그건 그 여자가 선택한 결과예요. 남의 가정 파괴한 대가는 치러야죠. 최윤아 어머니는 울며 돌아갔습니다. 봄날의 어느 오후 윤선영의 카페는 성황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말했죠. 사장님 들었어요? 그 불륜녀 결국 정신병원 입원했대요. 아이는 부모가 키운다고 그래요? 남의 가정 파괴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침착하게 역전시키시다니. 윤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달래가 피어 있었죠. 내 침묵은 비겁이 아니었다. 때를 고르는 준비였다. 지연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100일이에요.
손자를 안아본 윤선영의 얼굴에 진짜 행복이 번졌습니다. 가족을 지켰고 정의를 실현했고 새삼도 얻었으니까요. 윤선영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이제는 빼앗기지 않겠다. 그들은 값을 치렀고 나는 내 자리를 되찾았다. 오늘 비로소 숨이 놓였다. 윤선영의 1년간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녀를 지키는 전략이었습니다. 모른 척하던 시간은 증거를 모으는 시간이었고 결국 최윤아와 박철수 모두 법적, 도덕적 심판을 받았죠. 진정한 승리는 참는 것이 아니라 때를 아는 지혜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